이 여름방학 또 여름 휴가철 이 시즌은 이제 영화 관계자들에겐 정말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여름 극장가에도 많은 작품들이 개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 여름 가장 강력한 팝콘 무비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엑시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엑시트? 엑시트는 두 남녀가 힘을 모아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재난 탈출 액션 영화입니다. 주인공 용남은 몇 년째 취업을 못해서 눈칫밥만 먹고 있는 청년 백수인데요. 네. 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동아리 후배 의주를 만난 기쁨도 잠시. 갑작스레 도심을 뒤덮은 유독가스 테러로 인해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테러. 유독가스를 피해 계속해서 더 높은 건물, 더 높은 공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공 액션이 압권입니다. 네. 하고 많은 동아리 중에 취업에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산악 동아리를 나왔다고 구박받던 용남은 의주와 함께 바로 그 산악 동아리에서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구하고 재난에서 탈출해 가는데요. 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아령, 고무장갑, 포장용 박스테이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도구들을 활용해 지금껏 본 적 없는 독특한 재난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예.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전에 본 적 없는 재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200만 명이 돌파했다고요? 네, 예. 이 작품이 기자 시사회 때부터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고공 액션씬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연출력이 압권이었습니다. 네. 또 흔히 재난 영화라고 하면은 좀 비장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이 작품은 밝고 가벼운 느낌을 살린 것이 장점입니다. 그동안 한국 재난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민폐 악역들이 있었죠. 이런 캐릭터라든가 고구마 같은 등장인물들의 실수, 우유부단함 등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래요? 오직 유독가스를 피해서 달리고 뛰어내리고 오르는 액션과 긴박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 또 목숨이 맞다 갔다 하는 와중에 두 남녀 주인공이 막 사랑놀이를 하는 그런 오글거린 장면도 없고요. 없어요. 네, 능청스러운 생활 연기의 달인 조정석 씨는 물론이고 또 스크린 첫 주연을 맡은 임윤아 씨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SOS 구호거든요. 예. 예, 따따따따따 중독성이 있어서 네, 유행어가 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듭니다. 또 신나는 엔딩곡 슈퍼히어로도 인상적인데요. 누구에게나 필살기는 있다는 내용의 가사가 이상근 감독이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큰 영감을 줬던 곡이라고 해요. 지금 이상근 감독이고요. 네. 제작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은 이승환 씨가 영화를 위해 새로 편곡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게 네. 진짜 인기 만점 영화일 것 같아요. 네. 여름은 방학 시즌이니까 아이들에 맞추어서 또 개봉하는 영화들도 많잖아요. 네. 마이펫의 이중생활 두 번째 이야기 개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배드 미니언즈 시리즈를 탄생시킨 애니메이션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일루미네이션의 신작인데요. 네. 우리가 몰랐던 반려동물들의 비밀스러운 일상을 그려서 25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전작의 속편입니다. 네. 마이펫의 이중생활 시리즈는 뉴욕에 살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주인공입니다. 1편에서 굴러들어온 게 듀크와 원치 않은 동거를 해야 했던 맥스가 2편에선 주인 부부의 아기가 탄생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아기를 돌보고 보호하느라 불안증이 심해진 맥스는 여름 휴가지에서 루스터를 만나면서 불안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맥스뿐만 아니라 슈퍼히어로 놀이에 푹 빠진 토끼 스노우볼. 귀엽다. 네. 고양이가 되기 위해 애쓰는 개 기젯까지 3개의 에피소드로 진행되던 이야기는 어린 호랑이, 풀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면서 결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인기 비결은 무엇보다 각 동물들의 캐릭터가 잘 살아있다는 건데요. 이 편에선 기존 캐릭터들뿐 아니라 루스터나 또 데이지 등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농장견 루스터 역에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등으로 잘 알려진 해리슨 포드가 생애 처음으로 더빙에 도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루스터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 요즘 시국과 참 어울리는 네. 영화가 개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 봉오동 전투를 다룬 작품인데요. 총 제작비 190억 원으로 이번 여름 개봉하는 한국 영화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때는 1920년 6월. 500 정도 되는데. 일본군은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신식 무기로 무장한 월강 추격대를 앞세워 봉오동으로 향하는데요. 독립군들은 잔혹한 학살을 일삼는 일본군을 죽음의 골짜기로 유인해 공격하기로 합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지형의 특수성을 이용해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제작진은 특히 지형을 잘 보여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죠. 드라마보다는 여러 차례의 전투씬에 집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비장하기도 하고 다소 좀 지루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네. 이제 군데군데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유머가 영화의 호흡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항일 대도를 휘두르는 전설적인 독립군 황해철 역의 유해진 씨.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저게 이제 항일 대도인데요. 네. 빠른 발과 비범한 사격 실력을 가진 독립군 분대장 이장하 역의 유준열. 그리고 마적 출신 저격수 마병구 역의 조우진 등 배우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또 배우들이 쟁쟁하기도 하고요. 사실 결말이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네. 통쾌하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봉오동 전투는요, 사실 네. 뭐 3.1운동이나 일본, 우리나라 뭐죠? 뭐요?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 임시정부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은 교과서에 조금 짧게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봉오동 전투는 예. 대한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에게 거둔 최초의 승리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역사 교과서나 문헌 등에서의 비중은 정말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짧은 기록으로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렇죠. 연출을 맡은 원신영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공을 많이 들였고 또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업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제 농부였던 사람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는 극중 황해철의 대사가 바로 이 영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국에서 모인 이름 없는 독립군들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승리라는 점을 영화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이런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전투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편 더 만나볼까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봉오동 전투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영화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27년에 걸친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7년간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하고 돌아온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데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던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1992년부터 올해 1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투쟁했던 할머니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또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 또 과거 우리 정부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대처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서 공분을 자아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또 수요 집회와 평화의 소녀상이 가진 의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이 영화에 가수 윤미래 씨가 영화 주제곡 꽃을 불렀고요. 또 배우 한지민 씨가 나레이션으로 참여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정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슈라는 점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라우드 펀딩 오픈 이틀 만에 관객 수, 그러니까 목표 금액 1,000만 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영화에 대한 관심이